오셨는데 그냥 할게요. 원래 드시는 분이라.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살짝 하면은요. 자, 하늘로 오는 용액의 1리터죠. 용질이 몇 몰 리터죠? 그래서 단위는 몰 퍼 리터랍니다. 그쵸? 그래서 몰농도는 대문자의 부피분의 몰은 MV 하면 돼요. 스몰 M 쓰면 안 돼요. 스몰 M은 다른 농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개만 해볼게요. 표준 용액 만들어 볼까요? 표준 용액은 농도를 아는 용액이죠.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0.2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 할까요? 그냥 NaOH 합시다. 자, 얘를 얼마? 200ml, 500ml 만들어요. 쉽게. 그렇죠? 그러면 0.2 몰농도는요, 용액 얼마죠? 이준씩 1000ml로 하는 게 계산하기 편하죠. 그래서 용질이 NaOH 친구를 0.2몰 넣으면 됩니다. 됐죠? 근데 여러분 500ml니까 0.1몰만 있으면 되죠. 이제 노가다 안 해보겠죠? 필요한 몰수는 몰농도 얼마죠? 0.2 곱하기 부피는 리터니까 0.5리터 하면 0.1몰이죠. 그래서 얘는 화학식량이 볼까요? 0.1몰이면은 얘는 화학식량이 1몰에 40g이잖아요. 쿵쿵 4g 필요하겠네요. 됐죠? 그래서 4g을 4g 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커에 녹이면 되죠. 여러분 용액을 500ml 만들 거니까 물 한 50ml. 그래서 한 물 조금 써서 윤서야 여기에다가 이제 4g을 풍덩 녹이고 신나게 저으면 되죠. 그래서 어디 플라스크? 500ml짜리 여기에 쾅 넣으면 500ml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옮겨 담으면 돼요. 깔때기 이렇게 해서 옮겨 담으면 돼요. 뚜뚜뚜뚜. 그럼 여기에 남은 애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식기병으로 열심히 헹구면서 넣으시면 완성. 그래서 이제 표시선에 물 넣고 하면 완성이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를 좀 바꿔봐요. 이거 잠깐만. 그 다음에 단위 바꾸는 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2몰 농도를 NaOH 용액을 %로 그 다음에 뭐 할까요? 20%를 몰 농도로 바꿔볼까요? 이거를 한번 해봅시다. 다음 첫 번째 연습 2몰 농도짜리를 % 농도 용액 얼마죠? 1000ml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용질이 2몰이죠. 해리야 필요한 게 뭐야? 퍼센트는 그람 분의 그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준아 화학식량 필요하죠? NaOH 화학식량 바꿔보아요. 2몰이면은 1몰에 얘가 40g이잖아요. 단위 꽁꽁 지우면 80g이 되고요.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용액은 얼마예요? 밀도가 필요하겠네요. 밀도는 맨날 1로 하니까 1.2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1ml에 그죠? 1.2니까 1200g이죠.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 하면 될 거고요.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었잖아요. 맨 처음 할 때 좀 힘들었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 질량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넘기면 되죠. 밀도에 부피 곱하면. 그래서 여기는 몰농도니까 부피 나왔고
그 다음에 밀도 줬으니까 질량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이번엔 두 번째는 해볼게요. 뭐 할까요? 자, 20%를 몰농도로 바꿔볼까요? 자, 용액에 100g으로 해볼게요. 용질이 20g 있는 거죠. 그럼 얘는 화학식량 줬잖아요. 40. 헬이야 2분의 1몰 있는 거 맞죠? 이거를 이제 부피로 몰로 바꾸면 되고요. 부피로 바꾸면 되죠. 됐죠? 그럼 선생님이 이제 해볼게요. 부피는 질량에 밀도 그대로 곱하면 안 되고 밀도분의 1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로 밀도를 곱하면 1.2g/ml 이러면은 밀리리터로 안 바뀌죠. 나는 밀도의 역수를 곱하면 돼요. 자, 얘는 1.2g에 1ml. 끝. 2분의 1몰 유준아 나왔지? 그쵸? 그럼 얘 부피액이 얼마 돼? 그대로 불러 그냥 1.2분의 100ml죠. 다 했네요. 이제 비례식 한 번만 쓰면 됩니다. 1.2분의 100ml일 때 여러분 0.5몰이죠. 그러면 몰농도는 이준아 1000ml에 몇 몰 있어? 요게 뭘로? 요거 구하면 되겠네요. 이제. 그래서 뇌항의 곱은요 500. 뇌항의 곱과 같죠? 1.2분의 100 곱하기 네모. 네모 구하면 됐네요. 계속 푸시면 돼요. 그냥 단위 바꾸는 거예요. 밀리리터가 나오면 그냥 맞죠? 그러니까 밀도 주면은 얘 주고 얘 주면은 얘 구할 수 있고요. 이번에 얘 주고 얘 주면은 얘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단위 바꾸는 문제였어요. 이제 몰농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표준 용액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러면 안 되죠. 4g 요거 해볼까요 다시? 얘가 0.2몰이면은 4g이죠. 500ml죠. 500ml에 넣고 헬이야 얘 4g을 풍덩하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500보다. 그래서 이제 신나게 녹여서 옮겨 담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좀 더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할 차례죠? 혹시 안 풀리는 문제 있으면 선생님이 그 클리닉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책이 없니? 여기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단원에 잠깐 보면은 4단원이 맞나? 중화 반응 나오죠. 물의 자동 이온화랑 pH 이건 나중에 해요. 네. 물이 지원자 이온화되는 거랑 중화 반응이 좀 어려워요. 근데 뭐 하나하나 단계별로 하면 괜찮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넘어오셔서 화학 평형 합시다. 오늘은 화학 평형. 이게 원래 화학 2에 있던 내용이에요. 화학 2. 160이 평형 이동이군요. 죄송. 어디냐면 126 화학 평형 여기부터 합시다. 화학 평형. 화학 2에 있는 내용이어서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뭐 어렵나? 잘 모르겠네. 자, 네. 일단은 화학 평형 여기 126 오늘 여기 해볼게요. 126. 자, 물리 시간에도 배웠고 화학 시간에도 배웠는데요. 힘의 평형, 동적 평형 이거부터 그냥 동적 평형 그냥 할게요. 자, U자간입니다. 뿅뿅뿅.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뿅뿅뿅. 어떻게 돼요? 부피가 같아질 때까지 움직이죠. 됐죠? 그럼 얘들아 봐봐. 선생님 왼쪽은 하얀색 물, 오른쪽은 노란색 물, 싱싱싱싱. 됐죠? 자, 그래서 하얀색은 A, 그 다음에 노란색은 B. 그래서 할 건데 윤서야, 여기로 가는 반응은 정반응이라 그래요. 우리 맨날 정반응밖에 안 했죠. 정반응. 여기로 뿅 가는 건 정반응. 반대로 가는 건 무슨 반응이요? 그럼 역반응이죠. 됐죠?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에는 가역 반응이 있어요. 가역
가역 반응이 뭐야 그럼? 역반응이 싹반응이죠, 그쵸? 비가역 반응도 있어요. 비가역 반응인데 미안해요. 가역 반응이 아니라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 자, 요 반응은 역반응이 가능해 싹가능, 여기는 불가능해 요 소리죠. 그래서 반대로 가면 역반응이에요. 당연히 되겠죠. 요로도 가고 졸로도 가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같아질 때까지 움직이죠. 그러면 평형이 됐네요. 그 소리예요. 그럼 얘들아 봐봐. 해볼게요. 자, 요로도 가긴 가죠. 당연히. 그래서 네. 맞죠? 윤서씨. 그러면 맨 처음에는 얘가 많이 가겠죠. 요게 많이 가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조금 가요. 이런 식으로. 결국 속도가 어떻게 되게요? 역반응과 정반응의 속도가 같아지겠죠. 네. 지훈이는 저기 준수 옆에 좀 떨어져서 앉던가. 책상. 아니면 해리 옆에 앉아. 해리 옆에 좀 떨어뜨려서 책상을. 아니면 옆에 같이 앉아도 되고 뭐. 어때? 가리니? 아니면 윤서 그 책상이랑 붙여서 앉아. 걔를 쟤랑 붙여. 아니면 저기 여기서 듣던가. 아니면 여기 앉던가. 여기 앉아 그럼. 거기 침고 안 오면 마음대로 해. 그냥 저기 누워서 듣던가. 늦게 와서 안심 끝나.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평형이 된 거예요. 같아지면 헬리야 안 가? 가죠. 자, 하얀색도 갈 거고요. 노란색 물도 갈 거예요. 가긴 가는데 움직이죠. 정적이 아니라 동적이죠. 움직이는데 얘도 O로 간다고 하고 쟤도 O로 간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를 보통 V, 역반응의 속도를 V 다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같아진 상태가 평형이에요. 자, 우리 일단 어려서 부피, 볼륨 배웠죠. 부피. 속도 V죠. 벨로시티. 그래서 좀 요건 속도는 좀 각지겠어요. 이렇게. 요거는 부피, 볼륨이고요. 벨로시티 속도는 좀 각지겠습니다.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랑 역반응의 속도랑 같아진다? 가죠. 근데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게 평형이에요. 자, 힘의 평형도 배웠죠? 여기 준수가 5뉴탄, 그 다음에 여기는 해리가 5뉴탄 땡겨요. 땡겨 힘 주죠? 근데 노란색 끈은 안 움직이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평형이랍니다. 끝.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해봅시다. 자, 정반응과 역반응 그냥 반응식 하나 씁시다. 질소랑 수소랑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되었어요. 여러분 놀러 가는 거 무슨 반응? 정반응. 몇 쪽이냐면 126쪽이랍니다. 반대로 기어가는 반응은 무슨 반응이죠? 역반응. 끝. 아시겠죠? 얘들아 평형이 되려면 물로도 가고 졸로도 가야 되죠? 네, 맞잖아요. 그치 준수야? 평형이 되려면 졸로도 가고 요로도 가고. 그래서 이제 가역 반응을 해볼게. 가역 반응이니까 역반응이 싹가능. 그래서 리버시블이에요. 리버시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염화 코발트의 변화. 염화 코발트 뭐 확인하는 애야? 물. 파란색이 염화 코발트, 그죠? 여기 2가 물 6개랑 만나면요. 염화 코발트 화학 반응이 아니라 물이랑 만나는 거예요. 육수화물이라 그래요. 모르셔도 되는데 선생님 고기 육수 아니요? 물 6개랑 붙었네. 육수화물. 이러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여기는 파란색이고요. 그래서 물에 닿으면 빨갛게 변해 얘들아. 근데 물이 증발하면 그죠? 떨어지죠. 다시 파란색. 아시겠죠? 역반응이 일어나죠. 제일 쉬운 게 물이죠. 물. 오늘 같은 날씨에 밖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을죠. 리퀴드가
고체되잖아요. 됐죠? 다시 따뜻한 날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녹죠? 잖아요. 끝. 가역반. 황산구리 오수화물도 마찬가지예요. 황산구리 오수화물. 자, 황산구리 친구가요. 황산구리. 자, 물이랑 콩 붙어 있으면 뭐죠? 물이랑 콩 붙어 있으면 푸른색이죠. 구류이온 때문에 푸른색이거든요. 근데 물이랑 쿵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음서지죠. 그거예요. 물이랑 붙어 있을 때는 푸른색 합체에 있네. 얘들아, 이건 화학 반응한 게 아니라 구리가 이 구리만 쓸게요. 물이랑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5개랑 오수화물, 육수화물 별 뜻 없어요. 물이랑 붙으면 푸른색 구리 이온 때문에 물이랑 떨어지면 아무인 무색 흰색이죠. 다시 물이랑 합체하면 푸른색 떨어지면 무색 가역 반응. 그 다음에 요거는 선생님이 할게요. 마지막 거는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역 반응이 돼 안 돼 정도만 아시면 돼요. 마지막 탄산, 칼슘, 물, 이산화탄소. 그러면은 칼슘이랑 탄산수소 이온 뿅 물에 녹았어. 됐죠? 혹시 사회 시간에 배우나요? 이런 거. 탄산칼슘 지대를 뭐라 그래요? 석회암지대라 그러죠. 석회암지대. 여기에 지하수가 이산화탄소 녹은 물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녹아요. 이온으로 뿅. 이온으로 뿅 녹아요. 자, 선생님이 탄산 써드릴게요. 산염기 배웠죠? 탄산. 얘 그럼 수소이온 몇 개 나와? 2개 나오죠? 뿅, 뿅, 뿅. 이거 알죠? 선생님 이거 이온화되는 걸 써드릴게요. 얘가 한꺼번에 2개가 뿅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건 모르셔도 될 거예요 아마. 자, 하나씩 나와 얘들아. 수소이온 하나 떨어지네? 그러면은 탄산, 수소 이온이 되네요. 선생님 읽을게요. 탄산, 수소 이온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서 또 하나 떨어지네? 수소 이온, 탄산 이온. 그래서 전체 반응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냥 더해요. 수학 마냥. 지워지죠, 반대쪽. 전체 반응식은 이거. 동류항이죠? 이거예요. 전체 반응식은 탄산 아저씨가 수소이온 2개 내놓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칼슘이랑 수소랑 이산화탄소랑 이렇게 있거든요. 모르셔도 돼요 이거. 그래서 탄산수소이온 2개가 생겨요. 칼슘이랑.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혹시 그거 산화환원 반응 배웠어? 배웠죠. 1학년 때 중간고사 화학 시간에 칼칼라마 배웠어요? 칼칼라마. 칼슘이 양이온 되고 싶어 하거든? 붙어 있죠? 난 양이온 할 거야. 떨어지고요. 나머지 친구들이 탄산수소 이온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몰라도 돼요. 하여간 지금 가역 반응하니까. 그러면 얘네가 물에 녹아서 이온이 되고 그럼 얘들아 이산화탄소 날아가고 물 날아가면 다시 뭐 돼요? 탄산칼슘 되죠. 그래서 땅에 붙으면 뭐라 그러니 이거를 위에 붙은 게 뭐니 헬이야? 종류석이야? 밑에 붙은 게 석순인가요? 이거예요. 이거 뭐 필요 없고요. 꺼져. 탄산칼슘이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에 들어가면 녹아분해. 다시 이산화탄소랑 물 날아가면 다시 탄산칼슘 되네. 가역 반응이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사회 시간에 지훈아 이런 거 안 배웠어? 지리 시간에 이런 거 안 배워요? 배우지 않나요? 이준아 안 배워? 이런 거? 됐어요. 많이. 그래서 가역 반응이에요. 이산화탄소랑 물이 날아가면 다시 탄산칼슘, 다시 녹으면 이온으로 돼서 녹고요. 끝. 비가역 반응은 그 4개를 그냥 알아두세요. 문제 풀다가 하나 정도 낼 수 있어요. 다음 반응을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을 구별해 보세요. 자, 가역 반응이 뭐라고요? 리버시블이죠. 역반응이 가능. 비가역은 뭐게요?
당연히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거죠. 반대는 안 돼요. 얘들아,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너네가 모르겠지만 역반응이 가능해요. 근데요, 코딱지만큼 일어나도 그냥 비가역이라고 쳐요. 됐죠? 자, 얘들아, 이만큼 일어나면 그냥 없는 거라고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저기 어디에요? 소개팅을 갔어요. 네. 됐죠? 연락을 10,000번 했더니 까똑 만 번 했더니 답장이 한 번 왔어요. 그죠? 그쵸? 없는 거죠. 이거. 그쵸? 10,000번 또 했더니 한 번 왔어요. 그런 건 비가역이에요. 일방으로만 가죠. 이렇게. 자, 그래서 코딱지만큼 일어나는 것도 비가역 반응이라고 칩니다. 연소 반응이죠. 메테인을 태워요. 기체에 홍 생기죠. 에너지 나가죠. 네. 개수는 뭐 나중에 맞추고요. 얘들아, 이거 다시 불 끄고 온도 낮추고 하면 다시 이산화탄소가 이걸로 돼요? 아니잖아요. 신문지를 태워요? 안 되죠? 네. 연소 반응이랑 앙금 생성, 앙금오티 요거. 질산은이랑 NaCl이랑 물에 넣고 부비면 앙금 생기죠. 이것도 다시 원래대로 못 돌리죠. 비가요. 그 다음에 금속과산. 여러분 배웠죠? 뭐 마그네슘에 염산 넣으면은 수소기체 쳐나가는 거. 기체 나가면 웬만하면 비가역 반응이에요. 네. 마지막 중화 반응. 1학년 때 배웠죠? 수소, 이온의 산. 그 다음에 염기. 중화 반응 비가역이에요. 그래서 연소 당연하죠. 앙금, 기체, 중화, 비가역 세트. 있나요?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평형을 해야 되거든? 평형? 그럼 여기선 평형이 돼? 안 돼? 안 되죠? 얘들아 봐봐. 여기로도 가고 졸로도 가는데 쌤 이게 평형이잖아요. 다시 정반응도 되고 역반응도 되고 같으면 평형. 근데 여기는 반대 안 가죠? 그러니까 여기 평형이 없죠. 당연히 없죠. 평형은 어디서만 돼요? 가역 반응에서만 돼요. 여기서만. 그래서 여기로 가는 속도랑 졸로 가는 속도랑 똑같아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평형이에요. 아시겠죠? 127쪽에 나온 동적 평형을 이제 해봅시다. 가역 반응, 그 다음에 비가역 반응 4개 한번 쭉 보세요. 연소, 앙금, 기체, 금속과산, 중화 반응 끝. 동적 평형 나오죠? 127. 자,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의 속도랑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거기다 쓰세요. 이제 정반응은 V, 역반응은 V 다시.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정반응의 속도를 V1, 역반응의 속도를 V2. 그래서 부피가 볼륨이죠.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지게 쓰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들아, 이거는 부피고 이건 속도야. 이렇게. 그냥 선생님이 그냥 V로 쓸게요.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랑 이렇게 쓰세요. A랑 B. 여기는 V, 여기는 V 다시. 그래서 평형이니까 속도가 같죠.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됐죠? 자, 동적 평형 이제 3개인가 4개인가 나오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맨 처음은 왕 쉬워요. 써 G. 그래서 동적 평형의 이제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자, 1바타 상평형입니다. 상평형. 자, 여러분 물질은 3가지 상태 있죠. 뭐 있어요? 고체, 기체, 액체. 예를 들어 볼게요. 물이 윤서야 1기압에 0도씨예요. 얼음이 뭐대요? 녹는 점이 빵도씨죠.
물이 어느 농도도 빵도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고체 상태랑 액체 상태가 두 가지 이상의 상태가 평형을 이루고 있죠. 이게 상평형이에요. 0도씨에서 맞잖아요. 얼음이 녹아요. 녹는 속도랑 물이 어는 속도랑 평형이어서 두 가지 상태가 두 가지 이상의 상태가 같이 있는 거를 단순하게 공존한다고 표현해요. 동시에 존재의 평형을 이루고 있어. 상평형.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맨날 나오는 건 개밖에 안 나와요. 개밖에. 자, 이제 밀폐된 공간이에요.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놔요. 기체는 아무도 없어요. 물을 이렇게 넣어. 자, 그럼 여기 기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H2O가 있죠? 리퀴드. 얘가 증발하겠죠? 가스로, 수증기로. 끝. 그럼 여러분, 수증기가 생겨볼까? 여기 막혔어요. 열어놓으면 증발만 하죠. 바깥에가 워낙 넓으니까. 맞죠? 평형이 안 돼, 여러분. 열어놓으면은 맞잖아요. 증발만 오지게 하잖아요. 바깥에가 워낙 넓으니까. 그러니까 닫아놔야 돼요. 밀폐. 여러분 아침에 샤워하고 밤에 가보면 말라있죠. 네, 바깥에 공기가 워낙 많으니까. 자, 그럼 이제 용어부터 알아봅시다. 여러분 이거 뭐라 그래요? 물이 증발. 그 다음에 이건요? 응축이라고 표현해요. 응축. 응결 아니야? 아니에요. 응축이에요. 응축됐다. 증발 속도, 응축 속도. 그래서 얘들아, 수증기가 하나 있어도 실제로는 개 많아요. 하나 있어도 당연히 얘가 가다가 맞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얘가 뜨거워지면은 수증기, 가다가 에너지 잃으면 물 될 수 있죠. 당연히. 네. 끝. 아시겠죠? 그래서 매번 온도를 일정하게 줘요. 온도를 일정하게. 온도가 일정.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시간 순서에 따라서 다 그릴 수 없으니까 몇 개만 그릴게요. 자, 지훈아, 물이 5개가 날라가. 여기서 3개만 하자. 3개. 뿅뿅뿅. 됐죠? 자, 수증기가 생겼네요. 자, 물은 증발하는 속도는 똑같죠? 네, 온도가 같으면 수증기가 생겼죠, 이렇게. 그쵸? 아니, 하나만 생겼다고 하죠. 그쵸? 내려가는 애 하나. 그 다음에 물 3개씩 증발하고 있고요. 온도가 같으니까 증발하는 속도 일정하고요. 자, 이번에는 뭐가 돼요? 2개가 내려가고 있대요. 그 많은 수증기 중에. 그 다음에 마지막 결국은 올라가는 친구랑요 3개, 내려가는 친구랑 5개요 같아졌죠? 이때부터 평형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합시다. 맨 처음엔 증발하는 속도가 빠르죠. 응결하는 속도보다. 응결이라고 해도 되고 응축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점점점 수증기가 생기면서 뭐하는 애가 생김? 응축하는 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증발 속도가 조금 앞서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 막아놓으면 같아지죠. 평형에 도달하네요. 이겁니다. 요걸 이제 그래프로 주죠. 자, 속도예요. 자,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하는 속도 일정하죠. 네. 그럼 맨 처음에는 여러분 수증기가 없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0에서부터 점점 따라잡아서 이거는 응축 속도죠. 그때부터 평형이 됐대요. 어려운 거 없죠? 이때부터 이때 시간을 뭐라고 할까? 여기를 T1, 여기를 T2, 여기를 T3. 이때부터 뭐가 된 거죠? 평형이 된 거네요.
있나요? 그러면 얘들아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 볼게. 그러면은 그냥 물. 물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는? 얘들아 이게 더 잘 되잖아. 이게 훨씬 많이 되잖아요. 요거보다. 물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면 되겠네. 줄어들어. 에리야 수증기는 점점 늘어나니까 얘가 더 많이 되죠. 훨씬. 그러니까 수증기는 어떻게 돼요? 점점 늘어나. 끝. 그래서 평형일 때는 여러분 선생님이 V 증발하는 속도랑 그 다음에 응축하는 속도랑 뭐예요? 같아지죠. 조그마니. 그래서 결국은 얼마가 돼요? 여기서는 1대죠. 끝.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선생님이랑 문제를 하나 풀어봐요. 자, 어떤 거 할까요? 9번 할까요? 9번. 134쪽에 9번 해봅시다. 9번. 자, 그럼 여러분 이 양은 어떻게 돼요? 얘들아, 만약에 이거는 온도에 따라 실험에 따라 달라요. 선생님 써볼게요. 8대 5에서 맞나요? 이게 동적 평형이 됐대요. 여러분 3개의 값만큼 3개 오죠? 그럼 얘네 농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겠죠? 이해돼요? 얘들아 만약에 온도가 높대 윤서야 그럼 증발이 더 잘 돼서 5대 8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요 농도는요 평행일 때 농도는 얘들아 봐봐 다 달라져요. 조건에 따라서. 아시겠죠? 네. 예를 들어서 누가 할까요? 네. 자, 우리 지훈이가 소개팅을 갔어요. 그쵸? 네, 상대가요 지훈이 스타일이래요. 이쁜 누나래요. 누구라고 할까요? 네, 지훈이. 지순이에요. 지훈이가 10원 들고 가고 지순이는 돈을 안 갖고 왔죠? 지훈이가 마음에 들어해서 돈을 많이 썼어요. 예를 들어서 9원, 8원 쓰고 지순이는 그쵸? 요로 8 가고 지순이는 1원 썼어요. 그쵸? 여러분 얼마였어요? 이런 거예요. 보세요. 8이고 1이니까 얼마니? 7 쓴 거죠? 얘는 3 됐죠? 얘는 7 얻었죠? 그래서 3대 7에서 이제 평형이 일어났대요. 이건 시험에 따라 다 달라져요. 이렇게 이번에는 지훈이가 다른 애를 만났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든대요. 남순이.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에 따라 다 달라져요. 평형 농도는. 중요한 건 뭐냐면 평형이 되면은 얘네 농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얘들아 만약에 봐봐. 얘가 10이고 얘가 0이거든요. 증발이 완전 잘 될 때 실험을 하면요. 뭐 1대 9에서 평형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얘네 농도는 나중에 생각해요. 일단 평형이 일어나면 얘들아 요 속도랑 조 속도랑 오해지니까 같아지니까 얘네 농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얘가 만약에 3대 7에서 평형이 됐대 윤서야. 그러면 온만큼 가니까 얘네 농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렇죠? 그건 나중에 할게요. 그 뒤에서. 그럼 9번 한번 보아요. 9번. 이번엔 물이 아니라 에탄올이래요. 에탄올도 똑같이 되겠죠. 일단 맨 처음에 봐봐. 빈 공간에 에탄올만 잔뜩 넣어놨어. 무슨 속도가 빨라요? 증발이 빠르죠. 응축보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평형이 되겠네요. 증발이랑 응축이랑. 그거를 그래프로 표로 준 거네요. 표. 그래프가 아니라. 그럼 딱 풀어봐요. T1일 때, T2일 때, T2일 때 여길 봤더니 자 에탄올의 양이래요. 몇 개였어요? A, B, B. 헬리아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여기서 평형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부터 평형. 그대로니까. 맞잖아요. B만큼 있었는데 에탄올 액체, 기체라고 해볼게요. 평형이니까 개수가 안 변하죠? 여기서 평형.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무슨 속도예요? 증발 속도, 응축 속도. 윤서야 여기 평형이니까 증발 속도, 응축 속도 안 봐도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속도가 됐나요? 됐죠?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에 봐봐. 누가 더 많이 돼? 맨 처음은 준수야 누가 많이 돼? 증발이 많이 돼? 응축이 많이 돼? 여러분 보세요. 자 다시요. 물 넣어놔요. 얘들아 맨 처음에 평형이 되기 전까지 누가 많이 돼요? 누가 빨리 돼요? 증발이 빨리 되죠. 얘가 더 크죠? 얘보다. 그럼 얘 1보다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되겠네요. 이해돼요? 윤서 괜찮아요? 네. 얘들아 여기서부터 안 바뀌었잖아. 농도가 평형이니까는 둘의 속도가 같으니까 1. 여기는 아직까지 증발이 잘 되니까는 분모가 더 크니까 1보다 작은 값.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럼 8번도 해봐요. 아니다 7번 해보세요. 7번. 밀폐된 공간에 물을 넣고요.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래요. 온도가 똑같으면 증발하는 속도는 항상 똑같죠. 네. 그러니까는 기억 파란 그래프는 증발 속도고요. 빨간 그래프는 응축 속도겠죠. 뭐. 언제부터 동적 평형 됐어요? T2 그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T1에서 여러분 응축되는 속도는 언제 빨라져요? T2에서 더 빨라지죠. 그쵸? 네. 그래서 디귿 해보세요. 분수 나오면 쫄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죠. 선생님 해볼까? 요거는 노란 애는 지금 증발 그대로 하면 되네. 지금 빨간 애는 무슨 속도예요? 응축 속도죠. 응축. 이거 쓰. 자, 빨간 애는 응축 속도. 그러면 7번 다 했죠? 자, 얘가 기억으로 나왔고요. 얘는 증발. 빨간 애는 니은으로 나왔네요. 니은. 자, 그럼 기억부터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요거 노란 애는 증발이죠. 증발 속도니까 땡. 니은. T2에서 평형 맞아요? T2가 어디요? 여기가 T1이네요. 이쯤이 타임 1. 여기가 똑같아진 여기가 T2. 평형 맞죠? 당연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마지막은 무슨 속도? 응축 속도.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속도죠? 증발 속도. 요 값은 언제 크대요? T1이 T2보다 크대요. 자, 여러분 증발 속도는 같죠? 아무 숫자나 넣을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응축 속도는 이때가 빨라요? 이때가 빨라요? 여기를 선생님이 1이라고 할까요? 여기가 더 빠르죠? 2. 그렇잖아요? 증발 속도는 똑같은데 응축 속도 이때 늘어났죠. 그러면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크죠? 맞네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응축이 수증기가 더 많이 생기니까 응축 더 잘 되잖아요. 자,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수증기가 물방울 되고요. 물방울이 계속 증발하고 있어요. 계속 그 소리.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고요. 용해 평형까지 하고 이제 쉬어요. 잠깐 있다가. 별거 없어요. 첫 번째는 고책, 이체, 상평형. 두 번째는 용해평형.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죠? 용해도, 즉 여기 온도, 도시, 여기는 용해도, 그람 퍼 물 100g. 아무 숫자 그냥 계산하기 20에 5라고 할게요. X. 자, 하나만 따서 준수야 같이 해보자. 윤서도. 자, X는요 물 얼마예요? 100g에 그죠? 최대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20도에서
F20도죠. 최대 얼마까지 녹을 수 있어요? 5g까지 녹을 수 있죠. 됐죠? 이 포화 수용액 상태가 이때가 용해 평형 상태예요. 뭔 소리야? 됐나요? 여러분 이거랑 같아요. 아까에. 자 이제 선생님이 소금을 녹여볼게요. NaCl이 고체죠. 그 다음에 이제 NaCl 수용액이죠. AQ. 있나요? 자 준수야 맨 처음에 이제 안 녹였으면 석출이 돼? 안 돼? 안 되죠? 얘를 1g 녹였다요? 그럼 여러분 1g 녹여도 봐봐요 4g 더 녹일 수 있지 혜리야. 그래도 석출돼요. 조금씩 석출돼요. 그쵸? 아까 수증기가 하나밖에 없어도 응결돼요. 코딱지만큼 있어도. 네. 석출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석출은 조금씩 되죠. 조금씩 되다가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돼 얘들아? 석출이 더 많이 될 수 있죠. 응결이 많이 될 수 있죠.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따라잡았어요. 얘들아 이제 선생님이 뭘 숫자를 써줄게. 봐봐. 자, 요거부터 용어부터 합시다. 녹아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 여러분 준수 말해. 녹아 들어가는 거 뭐라 그래요? 피곤해 쩔었네. 용해. 튀어나오는 건 헬이야. 녹았던 애가 튀어나오는 건 흡출이죠. 그럼 이제 요거를 숫자를 넣어서 해볼게요. 3g이다? 아직 덜 녹았죠. 불포하죠. 석출 속도가 더 빨라요. 아니 녹는 속도가 아직 덜 녹았잖아요. 용해하는 속도가요 튀어나오는 속도보다 빠른 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딱 5g이면요 이때 그죠? 최대한 녹아 들어간 거죠. 용해하는 속도랑 튀어나오는 속도랑 같아진 거고요. 됐죠? 얘를 10g을 쳐녹였어요. 그럼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돼요? 튀어나오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녹아 들어가는 속도보다. 그래서 5g이면 계속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녹는 만큼 나오고 나온 만큼 녹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대요. 요거를 알아보는 실험이 여러분 그런 거 해봤어요? 설탕을 녹여. 그쵸? 맞아요? 더 이상 안 녹죠? 떡져 있죠 밑에. 더 이상 못 녹이나? 이러면서 흑설탕을 녹인다? 흑설탕 녹아요 안 녹아요 준수야? 녹아서 용액이 흑설탕으로 까맣게 바뀌어요. 해봐요. 자 하얀 설탕을 신나게 녹여서 밑에 떡져 있죠? 그쵸? 최대한 녹인 상태죠? 네. 여기서요 이제 흑설탕으로 바꾸면 흑설탕이 녹고 백설탕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이 있을 거예요. 어딨냐? 128입니다. 128. 됐죠? 자 선생님이 아까 했던 거랑 같아요. 128. 자 여러분 보세요. NaCl이 녹아 들어가 고체야. 녹아 들어가는 건 뭐라 그래? 용해. 튀어나오는 건 석출. 두 가지가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무슨 평형? 용해 평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죠. 자, NA가 여러분 17번이고 원자량 얼마죠? 35. 그러면 여러분 37 아니군요. CL이군요. 미안해요. CL로 했죠? 자, CL이 37CL 여러분 해볼게요. 양성자 몇 개? 17 헬이야 그럼 중성자 몇 개? 18 얘는 얼마니? 20 동위원소죠. 같은 염소지만 질량이 달라요. 이 소리예요. 선생님이요 요 염소는 하얀색으로 하고요 눈에 잘 보이게 그럼 요 염소는 노란색으로 칠해볼게요.
맨 처음에 이제 녹입니다. 어떤 염소를요? 하얀 염소가 포함된 소금을 녹겠죠? 평형이 되겠죠? 얘들아 멈춰? 아니야. 계속 녹고 나오고 녹고 나오고 녹고 나오고 속도가 뭐하다고요? 평형이니까 같다고요. 이제 어떻게 확인해? 37CL이 있는 노란색 소금을 넣는 거예요. 그럼 노란색 소금이 녹죠? 그쵸? 그럼 하얀색 소금은 기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안에 노란색 소금이 있나 봤더니 있대요. 이 소리입니다. 그쵸? 얘도 조금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튀어 나올 수 있죠? 128 읽어볼게요. 일정한 온도에서 35 염소만 포함된 염화나트륨, 그쵸? 하얀색 염소가 있는 염화나트륨 소금을 녹여요. 포화소용액에. 그쵸? 자, 신나게 녹인 다음에 이제 37 염소가 포함된 노란색 소금을 넣어놨죠? 됐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대요? 이 노란색 소금이 물속에서도 보인대요. 그래서 가만히 멈춰있는 게 아니라 계속 뭐하고 있구나? 용해되고 석출되고 석출되고 용해되고 끊임없이 일어나군요. 그래서 용해 평형이 상태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또 문제를 하나 풀어봐요. 어디에요? 어디 할까요? 네, 135쪽에 11번 똑같은 문제니까 해보세요. 11번. 물이 든 비커에 35CL만 있는 소금,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는 녹지 않았어. 평형에 도달한 거죠. 네. 가해 비커에 37CL 노란색 소금이 포함된 노란색 염소가 포함된 염화나트륨을 한 숟가락 넣은 다음에 충분히 기다리면 37CL이 뭐예요? 물속에 보이죠? 녹아 들어가서. 얘들아 포화용액이면은 자 가부터 해볼게요. 11번에 있는 거 한번 해봐요. 네, 천천히. 얘들아 맨 처음엔 왜 녹아 들어가? 녹는 속도가 빠르니까요. 평형 상태일 때는 더 이상 녹아 안 녹아? 안 녹죠? 왜요? 불의 속도가 같으니까요. 바닥에 떡지죠? 지훈아 몇 번이야? 빨리 찍어. 자 여러분 녹아 들어간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용의 속도가 더 빨라 요거죠. 더 잘 녹는다는 소리는 석출되는 속도보다. 그 다음에 안 녹고 떡진다는 소리는요? 포화 상태란 소리죠.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죠. 3 들어가면 3 나오니까. 자 평형 상태가 포화용액. 네. 자 그래서 이제 11번에 기억, 니은, 디귿, 해리 빨리 찍어요. 가에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평형 상태 맞죠? 네. 염화나트륨을 계속 부었어요. 그럼 계속 녹아요? 아니죠. 녹은 만큼 기어나오고 기어나온 만큼 녹고 평형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는 녹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정반응이랑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뭐죠? 용의 평형 맞네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문제. 네. 자, 맨 처음에는 무슨 CL 넣었어요? NaCl인데 여기는 무슨 CL이죠? 35CL이고요. 두 번째는 무슨 CL 넣었죠? NA랑 무슨 CL? 37CL 넣었죠. 그럼 합시다. 맨 처음에 물속에는 여러분 NA가요 있었어요. NA가 네 번만 합시다. CL은 여기 노란색으로 할게요. 노란색.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포화가 됐대. 보시고요. NaCl 부채, NaCl 액체, 수용액 포화죠. 여러분 포화 상태에서 평형 상태에서 얘네 개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렇죠? 3개가 나가면 3개가 녹으면 3개가 석출돼. 평형일 때 농도는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37CL을 넣었죠. 이번에는 보세요. NA는 CL은 그쵸? 네. 여러분 얘 두 개 녹여볼게요. 세 개 중에 두 개가 녹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두 개는 뭐 해야 돼요? 평형이니까 나와야 되죠. NA는 여러분 두 개 녹아 들어갔다고 해볼까요? 두 개 나오면 되죠. 평형이면 농도 안 바뀌어요. 니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쵸? NA양은 같죠. 자, 나의 수용액에서는 당연히 CL 빨간에 보이죠, 37. 그 소리예요. 여러분 평형이면요, 얘가 만약에 7이고 얘가 8일 때 평형이 일어났대요. 그러면 온만큼 가구, 간만큼 오니까 얘네 농도는 안 바뀌어요. 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31쪽의 대표 자료 하나만 해봐요, 이제. 자, 분수 나왔네요. 맨 처음에 무슨 양이에요? 물, 수증기분의 무슨 양? 액체양이죠, 물량. 셀프 보고 언제가 평형인지 찾아보고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고 그릴 동안 문제도 좋네요. T2일 때 동적 평형이래요. 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해볼게요. 맨 처음에는 물만 있죠. 물. 자, 물만 있었다고 해볼게요. 다시 그 다음 여기 수증기예요. 그다음에 숫자를 넣어볼게요. 여기 10이고 맨 처음에 0인데요. 윤서야 맞아 하고 이제 잠깐 세웠다 할게요. 증발이 많이 됐대요. 그래서 3대 7에서 평형이 일어났대요. 이 증발이 되는 평형일 때 농도는 나중에 배워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3대 7에서 평형이 됐대. 그렇죠? 평형이면 더 이상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이 값. 이번에는 증발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평형이 됐대요. 8대 2에서. 이 조건은 나중에 배운다고요. 어떻게 평형이 되는지. 지금은 평형일 때만 보면 되죠. 여러분 맨 처음에는 물이 계속 물은 점점점 맨 처음에 무슨 속도가 빨라? 증발 속도가 빠르잖아요. 응결 속도, 뭉축 속도보다. 해리야 물이 날아가서 수증기 되니까 얘는 점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2되고 8되고 7되고 이런 식으로. 얘는 점점 생기니까 1되고 2되고 3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끝. 그럼 여러분 물의 양은 점점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12, 7되고 그쵸? 됐어요? 수증기 양은 어떻게 됐어요? 점점점 생기죠. 이런 식으로 생기고 여기랑 여기랑 같으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났다는 소리죠? 평형이 일어났다는 소리예요. 양이 변화 없으니까. 그건 안 줘도 알 수 있죠. 네. 그럼 1번부터 합시다. T2에서가 T1보다 작은 까닭 왜 그래요? 여러분 물은 증발하니까는 얘 값은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 분모는 커지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분자는 작아져, 분모는 커져, 값은 감소. 당연하죠. 뭐. 얘들아 더 없어지잖아. 수증기로 바뀌잖아. 감소. 수증기는 생기잖아. 증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지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증발 속도는 온도가 같으면 일정. 거기 온도는 일정하다고 나왔죠. 온도가 같으면 증발하는 속도는 같아요. 쌤. 자, H2의 응축 속도는 여러분 T1일 때가 커요? T2일 때가 커요? 이때 응축 더 잘 되죠. 수증기가 많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용기 속 수면의 높이는 어떻게 돼요? 수면의 높이는 여러분 T1에서 T2는 증발이 어떻게 돼요? 점점. 여러분 증발이 점점 어떻게 돼요? 많이 되잖아요. 많이. 자, 그래서 평형일 때 수면의 높이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증발되면 얘들아 수면의 높이 어떻게 돼야 돼? 낮아지면 되죠. 뭐.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자, 3번 하시고요. 4번 하시고. 기억 뭐니 얘들아? 이거 무슨 속도야? 내식 속도죠. 뭐. 네. 4번. 자, 상변하는 가역 반응이에요. 상태가 변하는 건 당연하죠. 네. H2O의 양은 여러분 그 증발 속도를 그려봐요. 그럼 합니다. 증발 속도는 똑같고 응축 속도는 늘어나. 끝. 그러면은 T1이 여긴가요? 네. T2가 여긴가요? 여기네. T2는 평형.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자, 물의 양은 여러분 T1이 커요? T2가 커요? 물의 양은? 점점 증발해서 여기서부터 얘들아 혜리가 말해봐. 물의 양 여기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변함이 없죠. 일정. 여기는 점점 증발하니까 물의 양은 당연히 T1이 많겠죠. 윤서야 맞죠? 네. 천천히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물의 양 됐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의 양은 당연히 언제가 많아요? 이때가 많아요? 이때가 많아요? 여러분 해볼까요? 수증기의 양은 얘들아 여기 해볼게. 수증기의 양 증발 많이 해서 여기가 많겠죠. 평형이니까 똑같죠. 끝. 하면 되겠네. 자, T3가 T1보다 당연히 크죠. 그 다음에 마지막 T1이면 여러분 증발 속도가 더 빠르죠. 증발분의 응축은 얘를 1이라 그러면 얘가 2죠. 네, 1보다 작은 값 하면 되고요. 마지막 평형일 때는 증발 속도, 응축 속도 같으니까 1 하면 되겠네요. 되었죠? 네. 이준이 듣나요? 네. 서율이 괜찮아요? 네. 잠깐 이따가 해요. 그럼.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시고.